해군 실종 사건이 안타깝게 발생이 돼서 참 슬픈데요. 우리 국민의힘이 동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의 실종 당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장관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당으로 제보가 들어왔다 그러는데요. 태령 씨 출입 기록을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 김도영 기자님 이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내부에서. 이게 장도영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일단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네.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는 시각은 오전 11시고 다수가 경호원을 비롯한 대통령 일행을 목격했다. 장병 실종 이후 보고 기록과 태릉 CC 출입 기록, CCTV 등 관련 자료를 분단위로 공개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에 있었는데 애타는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면 군 통수권자로서 한가하게 골프 라운딩을 할 수 없을 것. 골프를 친 게 사실인지 실종 사실을 최고 보고받은 시점 언제 어떻게 대응했는지 낱낱이 밝히라라고 일단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수준. 예. 근데 정확한 팩트는 아직까지 확인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게 태령 씨가 보면은 군대에서 군인들이 좀 군 장병들이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군 출신에 계신 분들이 여기서 좀 업무가 잘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골프를 치고 뭐 대통령이 또 비즈니스 차원에서 골프 칠 수 있죠. 근데 이 날 자체가 해군이 실종됐던 시간이 아침 오전 이른 시간이었고 이 골프를 치는 시간은 11시라고 그러니까 뭐 이기인 총장님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12일 아직 뭐 그 당사자들이 뭐 진상을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12일이 일요일이라서 그치. 뭐 주말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군 호위함의 승조원이 실종됐다가 이제 결국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방부 장관과 국군통수권자는 보고를 받고 이걸 좀 대처해야 될 비상근무에 아마 돌입을 했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보수 정부에서 일어났다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어떤 공세를 했을지 한번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을 해봤으면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대통령과 국방부가 만든 논란들을 좀 한번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6.25를 항미원조로 표현한 국방부의 장관은 방위병 출신인데 탈영 논란이 있었고 네. 여전히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졸속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해군 호위함의 승조원이 실종되고 사망됐는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김현지 씨로 보이는 사람을 대동해가지고 태릉 CC에서 골프를 쳤다. 이게 지금 2달간의 행적과 대통령 국방부 장관의 행위거든요. 이건 국방부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중구난방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얼른 국방부 장관의 병적 기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처럼 유가족분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이 행적 기록, CCTV 기록 등을 빨리빨리 공개를 해서 분명히 안규백 장관은 그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거든요. 이런 정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먼저 좀 스스로 해명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런가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일정은 보안 사안이라서 밝힐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날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이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네. 어쨌든 군 장병이 뭐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뭐 정부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건 맞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뭐 장동현 대표가 주장하듯이 네. 모든 그 뭐 사건이나 뭐 이런 거 뭐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네. 대통령은 어떤 뭐 자세를 취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법적으로 뭔가 무슨 군 단계에서 막 무슨 뭐 이렇게 이제 그걸 하잖아요. 무슨 경계령 같은 거, 예. 뭐 훈련, 뭐 정유치를 취하라든지 뭐 이런 거, 네. 군뿐만 아니라 공무원들한테도 사건 사고가 나고 뭐 관내에 이제 뭐 재해가 나면은 뭐 어떻게 비상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 네. 그것을 어겨가면서까지 대통령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냐,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뭐 물론.
뭐 짜맞춰가지고 억지 주장하면은 뭐 그 대통령이 그러면 골프 치는 게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많은 국민들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때마다 다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됐냐. 네. 물론 조직으로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계속 군에서는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통일부도 이게 북측에 혹시라도 이렇게 시진이 갈 수도 있으니까 북측에 뭐 협조도 구했다고 하고 군도 다 충실하게 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골프 뭐 이야기하고 그때 뭐 했냐, 그때 뭐 먹었냐, 그때 맛있는 거 먹고 있지 않았냐, 뭐 예를 들면은 예. 예컨대 예. 그거 가지고 따지면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그 지금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서 뭐 지금도 반응이 없는 게 아마 그러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 입장은 또 그런 거고. 근데 이거 태릉 CC 출입 기록 이거는 좀 제공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건가요? 이것도 기밀 사안인가? 여기는 어떻죠? 아니, 김대현 그렇겠죠, 기자님. 당연히. 보통 네.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골프 논란이 있었을 때도 당시에 기자들이 잠입하고 있다가 네. 그 관련한 영상을 찍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예. 기자들이 거기서 이제 뻗치기를 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그 했고 당시 뭐 그 청와대에서 이거 뭐 보안 위반이다라고 했고 보통 대통령의 일정 동선 이런 것들 다 보안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심각한 장마로 인해서 그 구조 활동을 하다가 최혜병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 민주당에서의 그 어떤 주장과 기조를 보면 아니 대통령이 무한 책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조였단 말이에요. 물론 뭐 경로설까지 이어져 가지고 사단장을 지시해서 뭐 그 사건을 은폐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대통령도 비상대기 하면서 보고를 받고 임시태세를 갖추면서 좀 뭔가 뭐 부족한 이 지침 같은 걸 계속해서 보완하면서 내려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계속해서 그 주장을 했던 것이 민주당이었는데 예. 이제 와서 그 동해상에서 해군 그 호위함의 승조원인 사람이 그 정찰을 하다가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상황에 대해서는 아니 대통령이 다 할 수 없다. 뭐 체계는 체계대로 전부 다 갖춰진 거고 그걸 전부 다 챙길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 왜 야당일 때의 기준과 여당일 때의 기준이 왜 다른가라는 그 의문과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무한 책임이라는 그 네 글자라는 기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뭐 비판을 좀 드립니다. 그때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고 났을 때, 그러니까 체험 사고 났을 때도 그 사건은 바로 곧장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에서 그 최종 군 책임자가 그 누군데 이 책임자가 왜 지시를 했느냐 여기 대해서 언론의 비판과 야당의 비판이 있었지 그때 윤석열 대통령 뭐 했냐 이런 비판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이번 사건도 예. 그거에 비추어 봐도 뭔가 지금 국민의힘 공격은 조금 과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네, 일단 그것과 그거를 연결시키기 이전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일단 이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태릉 CC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곧 지방으로 이전될 곳이거든요. 네. 안기백 장관에 따르면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이전에 대한 그 포함된 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관은 이전시키려고 하는데 그 골프장은 마음에 들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뭐 전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방부에 대한 그 시선과 관점들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안기백 장관이 이렇게 골프를 쳤다라는 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오케이. 모든 걸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양해한다 쳐도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근데 지금 안규백 장관은 안 쳤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비공개 일정은 우리가 밝힐 수 없다라고 지금 약간 좀 톤이 안 맞는 말로 주장을 하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것부터 좀 바로 잡혀야 되는 거고 어차피 지금 공개하지 않아도 정권이 지나면 다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빨리 솔직하게 골프를 쳤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책에 의해서 지시할 건 다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 책임의 기조를 가져가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신동욱 의원, 나경원 의원 그리고 장동혁 대표 이렇게 말을 계속하면서 의혹이 매우 구체적이다. 장병 실종된 시간 그리고 골프 시작했다는 시간 이런 것들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목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조금 입장 변화 그리고 또 그 출입 기록 같은 것들을 조금 언급하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 마포 언니 새롭게 답한다. 고맙습니다. 예, 기억상실증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그리고 은경김님 9531님 회원 2개월권을 끊으셨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뚱땡이님, 안병길님, 네, 전부 다 회원 가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은경김님은 이기인 총장이 힘내시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면서 5만 원 거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제가 43년 살면서 네. 힘내라는 표현을 이번 달과 그 직전 달부터 다 들은 것 같아요. 네, 43년 그래도 동안 인생 잘 들었던 살았네. 너 사무총장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 힘내라. 어깨 좀 펴라, 힘 좀 내라. 그래. 이것도 사실은 그 정의연 사건도 무한 책임을 뭐 정당이 맞아요. 지는 건 맞지만 네. 누구도 사실은 이기인 총장, 이준석 이보세요. 대표한테 이야기 안 그걸 하잖아요. 거기에 대입하지 마. 아니, 그냥 누구도 이야기 안 한다. 정의연 사건에서 저도 정의연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개인의 뭔가 큰 실수지. 이거 당 대표나 뭐 사무총장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의 예. 책임이지. 말이 나온 김에 무한 책임은 그러면 맞지만, 네. 정의한 자작극 진실 공방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기자님부터 네.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누가 잘못했노? 일단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정의한 후보 잘못이고요. 네. 2차적으로는 공천을 잘못한 개혁신당의 잘못이죠. 이 부분은 다 인정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마치 개혁신당이 당시에 받았던 득표를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는 솔직히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그것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작이 돼갖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왔으면 박형준 후보가 이겼을 것이라는 취지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단히 가정에 기반을 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자작설 그러면 이제 지도부가 알았냐 몰랐냐 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 당시에 이제 취재를 많이 했었고 이제 얘기도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이기인 총장의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반응들 그런 것들 제가 종합해 봤을 때는 예. 몰랐다. 그리고 만약에 사전에 알았으면요. 그때 19일에 정의한 후보가 그 기자회견을 잡아놓고 잠적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20일 기자회견. 네. 그게 그 개혁신당에서 파악하기로도 아마 박형준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이었고 그거를 만류하기 위해서 뭐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시에 부산으로 급하게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18일에 뭐 경찰에 나가 진술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은 개혁신당에서는 어떻게든지 정의한 후보를 주저앉혔을 것이다. 자백하고 그 선거에 못 나가게 했었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엔 합리적인 추론이고 그 위에 전개된 상황으로 봐서도 거기에서 크게 이탈하는 건 없다고 보여요. 근데 뭐 이 다른 정당에서는 볼 때는 그러면 정의안을 주저앉히면은 다른 또 후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개혁신당에도. 네. 그 후보들에게 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개혁신당의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아니죠. 설명이 필요할 것 만약에 같아요. 자작극을 만약에 인지를 했다 저희가. 예. 그러면 기자회견을 했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테러 피습 행위가 네. 알고 보니 자작극으로 입건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당에선 더 이상 부산시장 후보를 완주시킬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지도부의 결정 끝에 해당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부산시장 후보는 없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라는 발표를 했겠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에게 조금 부담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할 것이다. 그렇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이유 없이 그냥 드롭시켰으면 그건 다른 지역구의 후보들한테 영향이 갔을 텐데 명확한 사유가 이씨 드롭시키면 아마 그걸 보는 유권자들도 당원들도 전 납득을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단일화만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드롭시킬 수는 없어요. 명분이 네. 약하니까. 그런데 본인이 당했다고 하는 테러가 알고 보니까 자작극이라는 것이 입건돼서 피의자 전환돼 가지고 수사를 받는 것이 우리 당이 인지를 했다면 네. 그건 명분이 되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쁜 생각이긴 한데 자작극 인지를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박형준 후보 측과 단일화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던져버리죠. 정의한 후보를.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개혁신당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국힘도 너네도 같이 물귀신으로 같이 끌고 갈게요. 너네도 책임을 분담할래요. 라고 하면서 단일화 시켜버리죠 그냥. 우린 자작극 인지한 상태에서. 예.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른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꾸 주진우 의원이 우리한테 알았다라는 거 아니냐. 제가 5월 19일 날 정의안한테 연락한 게 그게 아마 자작극 인지한 날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시는데 아니 반대로 얘기해서 본인은
부산시장 박형준 캠프의 상임 선대위원장이었는데 네. 본인도 모르게 그 시장 후보 캠프의 인사들과 정의한 후보가 짬짬이 해가지고 거래해서 단일화를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선대위원장도 모르는 단일화가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자작극이 있을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있었던 일정팀이나 수행팀도 몰랐다는 거예요. 경찰서는 갔는데 그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는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중앙당이 알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도 당연히 정치권에서 말하는 그 몰랐다라는 변명이 에이 정말 몰랐겠어라고 의심하기 충분한데요. 일단 수사 과정과 저희의 좀 결백을 지켜봐 주시고 만약에 저희가 알고도 방치했고 그 기획 공모에 같이 참여했다면 네. 저희 당은 존폐해야죠. 저는 그 개혁신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찰 진술이 어느 정도 수사 결과 발표되고 뭐 기소가 아직 지금 구속 단계이기 때문에 네. 뭐 기소가 되면은 이제 공소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만약에 그러면은 그 정의한 후보가 했던 워딩들이 담겨 있을 텐데 정의원 후보 만약에 저 개혁신당에 5월 한 21일쯤에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 만약 한 게 만약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개혁신당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한 후보의 입에다가 그 개혁신당의 존폐를 맡길 정도로 개혁신당이 무능한 정당은 아니다. 물론 공천은 잘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저는 진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19일 날 제가 연락했다라는 그 방송 발언을 보고 의심할 수 있는데 근데 네. 그 19일은 박형준 후보 캠프가 정의안과 짬짬이해서 단일화를 하려고 했단 날이라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단일화해서 후보를 흔들었던 그 날을 왜 우리가 자작극을 인지한 날로 둔갑시켜서 공격하냐라는 거예요. 그러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얘기했었던 공작이라고 하는 게 당신들이 자작극을 테러 사주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날 단일화 공작을 했었던 분들이 본인들인데 왜 그날을 성질을 바꿔가지고 우리한테 과도한 공격을 하냐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말고는 네,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한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의견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사실관계만 얘기하고 끝내야지 왜 공작설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냐고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저는 이 부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요. 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이라는 존재가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선거에서든지 개혁신당이 있으면은 불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개혁신당을 밟아놓겠다. 다음 총선에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종류의 어떤 그 공감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또 그래도 개혁신당이 존재해주면은 민주당 차원에서 또 건강한 견제가 또 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좀 더 커야겠죠. 네, 좀 존재감이 더 있고.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예. 저는 그 정의한 후보가 거짓말 탐지기 나왔을 때 그때는 문제인데, 이건 이런 후보를 낼 수 있어? 이거는 정당 책임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자작극 정도면은 이거는 그 당 사무처한테 당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거는 완벽한 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작극 정도는 이거는 개혁신당이 바보도 아닌데 이거를 알고도 기획을 같이 했거나 저는 뭐 인지도 그래요. 뭐 인지 나중에 많이 알았다고 치더라도 예. 뭐 어쨌든 공모를 이 같이 기획에 참여 안 했으면은 책임이 다 면책된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까지는 저 개혁신당 책임인데 그 뒤로 이 자작극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 99다. 아니 거짓말 탐지기는 개혁신당 책임이라고. 이상한 후보 냈으니까 개혁신당 책임이죠. 그거야말로. 근데 이거는 이상한 후보가 아니라 그냥 아예 범죄 후보는 사실은 정당이 알기가 힘들잖아요. 범죄까지는. 범죄를 저지르고. 네. 제가 약간 본인이 밝히지 않고 있는 얘기 하나만 하면요. 네. 이긴 총장은 처음부터 싫어했어요. 그 사람. 처음부터 싫어했어요. 어떤 점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만 딱 얘기. 아니 그게 이제 그냥 인상평이니까 예.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뭐 특정한 그냥 사람에 정의한 후보가 말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건 상당히 발라요. 되게 발라요. 저는 거기까지만 딱 봤어요. 무서우리만치 발라요. 어허. 네. 그런데 근데 이 사람의 쎄함이 있잖아요. 쎄한 근데 거야. 그 쎄함을 텍스트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김도현 기자한테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뭔가 근데 그걸 이제 아무리 우리가 뭔가 이 체계적인
뭔가 검증을 하더라도 그게 안 잡히니까 네. 아니 국회의원 비서관에 국무총리 비서관실에 사무관에 화려해, 정평이 화려해. 나 있는 병원에 병원장 그렇지. 아들의 전과도 없지 재벌이야. 막 봉사활동도 했다고 하지 막 외국에서 대학도 나왔다고 그렇지. 하지 그 사람들한테도 막 이렇게 뭐 봉사도 했다고 하지 세평도 확인해 보니까 그게 문제 없지. 우리가 거기서 면접 장소에서 나중에 자작극 할 겁니까? 자작극 할 사람처럼 보이는데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상식 밖의 일이라. 앞으로 공천하실 때 질문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관상가를 놓아야 되나? 그러니까 모든 건 당의 책임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쎄함을 우리가 어떻게든 뭐 더 뭔가 좀 제도적으로 검증하는 그 그물을 쳤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이게 느낌에서 오는 쎄함이 있었다. 그렇군요. 모르겠어요. 그런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후보를 낸 책임은 있는데 번제 책임까지 개혁신당한테 물을 수는 없다. 뭐 그거 아닌가요? 깔끔하게?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쎄함을 느낀 거는 거짓말 탐지기에서 느꼈다. 아니, 그것도 어쩔 수, 그런 거죠. 저 정도면 왜 쎄한데? 방송 토론에서 왜 거짓말 탐지기를 갖고 왔지? 약간 이상한데. 본인한테 한번 찔러봤으면 네. 바로 감지가 되지 그러게요. 않았을까. 예. 집에서 해본 거 아니야? 앤셜리님이요. 예. 역시 신기 일기인. 왜 신기로 그걸 파악한 거야? 저도 여러 번 봤지만은 인터뷰 계속하고 했지만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봐야 저희 얼굴에 침 뱉는 앵이기 때문에 네, 누워가지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치.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평론하시면서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어른들이 막 이게 정장 칭찬해줘. 아유 바른 사람이야. 괜찮아 저 사람이. 근데 쎄한 거 아니야? 나가면서 이게 쎄하던데. 이게 쎄한 게 있는데 누군가는- 텍스트로 설명이 안 되네. 누군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네. 이제 기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대단히 에티튜드가 좋았던 건 맞아요. 이제 네. 가끔씩 그 원래 대변인을 해가지고 좋아요. 논평을 막 내고 이제 개혁신당 공모실에서 기자들한테 논평 보내면서 정의한 후보 논평 좀 써달라라고 부탁도 많이 하고 물론 네. 써주진 않았습니다 저는. 네, 근데 쎄함을 느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예.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 그 예의가 대단히 맞아요. 발랐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하여튼 안 써줬습니다. 신기? 거기도 쎄함을 느낀 건 아니고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도시까치님께서 5,000원 슈퍼챗 주시면서 이긴 총장님 죄송하지만 개혁신당이 정치적으로 미숙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해주셨어요. 쓴소리. 예. 뭐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자, 예, 기억상실증님께서 여러 차례 슈퍼챗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혀는 술 취해야만 꼬이는 거 아닙니다. 비겁한 변명에 당원들 전체가 혀가 꼬입니다. 이러셨어요. 네. 성남총각님께서도 또 슈퍼챗 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가입되시는 분 갑자기 30분으로 늘렸죠. 30분이 되시면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10개를 갑자기 한꺼번에 쏘시는 바람에 놀랬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멋지다 이런 거. 예. 그래서 지금 정의한 자작극 관련해 가지고 뭐 한동훈 의원도 참전을 하고 국민의힘도 개혁신당을 좀 공격을 하고 있고 이게 좀 근데 이분들이 보면은 보수 재편, 뭐 보수 재건 이런 거 슬로건으로 외치고 있는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면도 있을까?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아니 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믿어주지 않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한동훈, 주진우, 김미애 의원은 부산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부산 출신 본인들 의원이니까 지역구가 결부가 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던 박형준 후보가 떨어졌으니까 네. 그게 뭐 책임을 전가하든 본인들의 공천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개혁신당을 비판하든 간에 네. 어찌됐든 비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는 수용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너무 억지, 허위 내지는 뭐 돈을 주고 공천을 받았다와 같은 뭔가 비방용 아무런 근거 없는 공격만 아니라면 저희는 마땅히 그 비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필요하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왜 그래요? 아니 뭐 계속 시종일관 죄송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카톡이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이 주진우 의원이 한창 스레드에서 마구 우리는 이미 알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시점적 대응이었던 거지. 그 자작극을 국민의힘에서 사주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진우 의원이 스레드예요? 네, 스레드 많이 열심히 합니다. 하시거든요. 네. 지금.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 이기현 총장의 민망한 얼굴로 이 와이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렸다. 하여튼 저 이거 좀 더 하고 싶은데 피디님이 민주당 얘기하자고 하셔가지고 얼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연임 도전 본격적으로 천명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아니고 당 대표직을 이용해라는 이 전제가 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대선 주자인 김민석, 송영길 후보를 겨냥한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당대표 연임을 굳이 하고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이 연상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로 조금 표출한 게 아니냐. 여선홍 대변인. 네. 뭐에 가까울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도 있고 약간 이재명 아니면 송영길 김민석. 아니 일단은 뭐 이재명 그럼 당대표 하고 나서 바로 당대표 출마한 분에 대한 저격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 두 번째는 그냥 다 떠나서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당대표직을 이용하지 않고 예. 대선 출마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물어봤는? 정청래 대표가 누가 정청래 의원이 물어봤어? 그렇다. 막 이런 네. 느낌이죠. 그러니까 당대표직을 이용하지 않고 대선 불출마 그러니까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용만 안 하지 대통령 이용 안 하고 나 대선 출마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요. 또 그 그렇게 보이네. 기자들이 질문을 또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대선에 기회가 와도 대선에 출마하시지 않겠다는 의미냐고 백불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네, 그러니까. 물어봤네.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하느냐. 적힌 대로만 해석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은 뭐 완전히 대선 불출마라고 이건 볼 수도 없고. 불출마도 아니고 출마죠 완전히. 네, 그쵸. 그리고 당대표직은 26년이니까 27년, 28년에 끝나고 예. 그 대통령 선거는 30년에 있으니까 그렇지. 원래 당대표직을 이용을 못 해요. 시점상. 당대표직을 2년을 다 해도. 시점상. 그러니까 그냥 자기 대선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한 거니까 오. 사실은 뭐 송영길, 김민석 측의 반응도 뭐야 왜 뜬금없네? 왜 갑자기 대선 출마를 이야기해? 불출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선 그러네. 출마입니다. 저희 어제 김민석 전 총리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러시더라고. 김 총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의원이 지금 자기 정치 프레임에 약간 좀 빠져가지고 그거를 돌파하려고 나 이거 당대표직 자기 정치 이용 안 할게 뭐뭐뭐 자기 정치 이용 안 할게 지금 자기 정치 여기를 돌파를 하려고 할수록 이 자기 정치에 늪에 빠지고 있다. 그러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총선을 보통 이제 그 전당대회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거는요. 총선 불출마입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면은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을 거예요. 배수진을 쳤구나 이렇게 그쵸? 생각하겠죠. 총선 불출마라는 거는 내가 더 이상 이걸 욕심이 마지막으로 해 욕심이 없다. 그래서 정말 당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내가 장렬하게 산화하겠다. 지금 그렇게 던지고 나면요. 그래갖고 당을 잘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나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갑자기 총선이 당면한 선거인데 어쨌든 2년 뒤에 있을. 근데 갑자기 총선이 아니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여당 대표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갤럽에 그 정청래 대표 차기 그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1% 나와요. 이게 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순서대로 배열을 해요. 이진숙 의원보다 조금 뒤지는 1%예요. 근데 누가 정청래 대표의 대선 출마에 지금 관심이 있냐고요. 이거는 이제 김민석 전 총리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다. 그러네. 그 사람들이 관심 없었던 이야기를 굳이 꺼내면서 본인의 대선 출마 의지를 비친 거다. 그래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이라고 봐도 되는 거네.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죠. 네, 네. 당대표직을 가지고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대선을 출마한 거니까 그 루트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루트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순수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뭔가 죄인 것처럼 그렇게 당대표 하지 않겠다라는 그 뉘앙스를 풍겼다면 오히려 대통령을 비판하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명인의 마을에서 반응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원래도 안 좋긴 했는데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저런 말을 해야 되나 싶었고 아니 자기 정치가 뭐 어때서 당대표든 누구든 다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는 나 자기 정치 안 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나 심부름만 할게요라고 좀 비춰지거든요. 근데 김종필 총재도 얘기했지만 정치인은 자기 이름 석자로
이 존재하는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아니 신하가 임금의 뒤만 쫓고 조정의 눈치만 보고 하는 게 어떻게 정치예요? 심부름이지. 그러니까 자기 정치라는 말로 계속해서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대통령이 말만 들을 거예요. 심부름할게요라고 하는 그 경쟁이 얼마나 이게 공허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청래 대표 출마 선언문을 보면은요 새로운 내용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했던 얘기 뭐 사통, 통화, 보안수사권 폐지, 1인 1표제 이거 워낙 옛날부터 했던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안젠다 좀 건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만한 정책적 역량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그냥 대선 가져온 거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좀 정책이나 비전 경쟁이 열리면 좋겠는데 그거를 어떤 뭐랄까 엄청 정무적인 사안들로만 지금 끌고 가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본인이 어떻게 좀 무마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늪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제명인의 마을이나 그쪽에서 반응이 안 좋다고 하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그야말로 쎄하겠어요. 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이거 내가 그냥 좀 잘해보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괜히 아니 잘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반명 전선에 저는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 정치라는 것도 결국에는 다 뭐 예를 들면 말은 이재명 대통령 계속 무슨 연설 때마다 말할 때마다 이재명 의리를 지키겠다 이재명을 이야기를 하지만 행보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보안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와 그리고 청와대 입장 알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게 자기 정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뭐 그 여당 아니면은 그냥 일반 의원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게 어쨌든 지금 정부한테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뒷받침을 해주는 게 집권 여당의 좀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 길 말고 다른 길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걸 자기 정치라고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제 출마 선언에서도 사실은 계속 자기 정치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거랑 똑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친명 쪽이랑 이렇게 선을 긋고 이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되면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재추진하겠다 이런 거는 또 친문 계열이랑 확 합쳐지겠다. 김대현 기자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이중당적을 금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상당수는 조국혁신당과의 이중당적을 가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걸 이제 있죠. 걸러낼 수 있는 장치도 아닌 거고 이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원하는 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이분들은 보안 수사권도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1인 1표제는 뭐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금과 옥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지지층을 명확히 알고 그 정청래 대표의 판단에는 그 지지층들이 훨씬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날리는 건데 하여튼 저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1인 1표제 이런 거야 뭐 민주당 당내 사정이니까 기자가 이게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보안 수사권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는데 거기 발간사를 읽어보면요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정청래 대표가 무슨 면담권, 확인권 이런 걸 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뭐 때문에 얘기한 거냐면은 그 수사에는 임의 수사라는 게 있고 강제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 수사 라는 거는 그냥 정의한 후보 일로 오세요라고 해갖고 피의자 출석을 하는 거고요. 또 정의하냐? 강제 수사는 출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한 3번 정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부를 수 있고 뭐 이런 식인데 보통 그다음에 강제 수사라는 거 압수수색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뭐 구속 뭐 이런 것들인데 그 확인권이랑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은 넘어온 사건 기록만 받아가지고 그 피의자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얘기한 거 맞아요라고 물어볼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서류만 받으지. 네, 피의자 신문이 안 되고요. 참고인 조사도 안 됩니다.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뭐 피해자를 만나는 거 이런 것들 다 수사의 행위이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청래 대표가 이런 비판 때문에 뭐 검사에게 뭐 확인권이나 면담권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수사예요.
네. 그러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말 자체가 그게 안 안 맞아요. 맞는 거구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 대통령 그 시행령에 보면은 수사 준칙 일반 수사 준칙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것도라도 좀 읽어보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정말 너무 큰 혼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별건 수사 자꾸 얘기하는데 어차피 수사 개시권이 없고 그 검사의 수사에는 그 성취된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에서만 가능한 건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정의한 후보가 그 야간 절도를 했어요. 뭘 갖다 씌워도 할 말이 없어. 걷다가 야간 절도를 해요. 근데 야간 절도를 한 피해자가 그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 도중에 이 정의한 후보라고 안 할게요. 네. 해도 돼요. 그 범죄자가 자작극이 그 발견됐어요. 야간 절도를 했는데 네. 야간 절도를 하는 중에 그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몰카 촬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의 그 구조 내에서는 경찰 수사에서 몰카 촬영한 게 밝혀지지 않으면은 검사 수사를 하는 도중에 함께 드러났다 하더라도 수사 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동일성 범주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피해자가 그 신고를 할 때 같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간 절도를 당했고 그리고 몰카 촬영도 당했다라고 같이 신고를 하면 처음부터. 그게 이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건데 하나만 신고하면 다른 거 별거를 못 그거는 한다는 이제 얘기예요.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서 성취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예. 수사 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별건 수사 우려도 없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한 대단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걸 이용하고 있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대신 확인권을 주면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지의 표명이 간접적으로 나타난 건데 그게 결국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치 슬로건화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말씀을 아니 하고 근데 계신 저는 거죠. 사실 인지수사 별건 수사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계인이 만약에 절도를 일으켰어요. 근데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계인이 절도 말고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 사건까지 발각이 됐어요. 그렇지. 그럼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그러면 근데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논리에서는 저게 정치인들을 무자비하게 수사하는 근거가 되니까 그걸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기들 입장은 그런 그건 거죠. 자기들 입장인 거지. 그 무고한 시민들은 정치인 그렇지. 그러니까 설령 그것이 개혁신당을 향한다 하더라도 별건 수사나 인지 수사를 통해서 또 다른 범죄 행위가 발각이 되면 그건 수사해야죠. 그게 상식적으로 보이는데. 맞죠. 그렇지. 근데 이걸 그냥 뭐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당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했으니까 그냥 인지 수사, 별건 수사, 수사 기준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기준이에요. 그렇네. 그 확인권 면담권 준다고 했는데 그거 줘도요. 그거 임의 수사라기 때문에 안 가면 그만이에요. 강제 수사를 못 하면은 그뭐 그냥 그리고 제가 만약에 범죄자잖아요. 안 갑니다. 검사가 부르면 왜 갑니까 안 가지. 거기를? 그러면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권한이 그냥 확 경찰한테 떨어지는 하라고 거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네. 그러면 저 같으면은 거기를 뭐 하러 갑니까? 가고 괜히 여죄가 있으면 아니 그거 그래서 드러나지. 지금 뭐 뉴 이재명 패널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 국민들은 보안수사권 보장해주되 정치인들은 보안수사권 빼라. 그냥 검사들이 인지수사나 보안수사를 하지 말게 정치인들만 그렇게 한정해서 법을 만들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하려고 한다. 이 주장을 지금 여선웅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안수사권 무조건 폐지 반대하니까. 네. 반대하시는 정치에. 말씀 하셔도 됩니까? 민주당 계시면서? 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보안수사 무조건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토론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세요. 홍기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뭐 법도 발의도 하고 친전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돌린 거예요. 이거 이대로 가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 뭐 이소영 의원도 아예 개인적으로 입장을 아예 밝혔고 그렇죠. 당대표 후보인 고민정 의원도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하지 말자. 보안사건 더 이야기 많이 하자. 그리고 어제 뭐 김남희 그다음에 김동완 의원 저기 뭐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당내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오늘 의총에서 이제 정리가 될 텐데 네. 완전히 정리는 안 되겠지만 사실 이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당론이 아닙니다. 그 원내대표 김한규 의원 브리핑 보니까 당론은 아니라고 실제 인정을 했거든요. 그 TF 법안이요? 네. 추진은 하고 있지만 아직 당론은 아니다. 당론은 의총에서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가지고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실도 그 원내대표 지도부 측도 네. 어쨌든 이거에 그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전당대회에 맞물리면서 정청래 대표가 이걸 너무 많이 띄우니까 다른 주자들이 약간은 조금 끌려갔어요. 아예 이거 뭐 폐지 검찰 수석 기소 분리는 확실하게 이야기했으니까 뭐 나도 이렇게 입장을 약간 그 원래도 비슷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기 사건을 계기로 저는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도 후보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그 후보들도 뭐 예를 들면 김민석, 송영길 후보도 이거 용기 있게 지금 바뀐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게 결국엔 정청래 대표한테 이득이 되더라도 유불리 따지지 말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슈이기 때문에 법안이기 때문에 네. 소신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신 발언이 필요하다. 소신 발언 하면은 문자폭탄 달라고 이런 소문이 들리던데요. 아니 전혀 그렇지가 않죠. 바뀌었습니다. 왕따당하거나. 네. 일단 이용주님이 답펜다 플러스 등급을 업그레이드 네. 주셨고요. 성남총각님이 정청래 대표를 자극하지 마십시오. 인화성 물질을 들고 찾아갈지 모릅니다라고 슈퍼챗 그런 거 읽어도 됩니까? 제가 보내주시면서. 우리 여성 대변님 계시니까 그런 네. 걸 못 읽겠더라고. 아니 근데 뭐 대신 읽어줘요. 그럼요. 그때 제 얼굴만 빼주시면 나중에 문제되면은 뭐 같이 뭐 제재 안 하고 웃었다 뭐 요것만이니까 얼굴만 빼면은 뭐 아니야. 네. 야, 우리 PD님 센스 있다. 예. 그럼 보안 수사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지금 그러면은 보안 수사권 요 관련된 이야기 국민의힘에서는 요거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하기로 했다 하는데 국민의힘은 요게- 물 만났죠. 네. 근데 국힘에서 이게 어떻게 제지하거나 이런 게 되나요? 쪽수에서 밀리는 거 아니야, 소위? 안 되죠. 안 근데 되죠.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필리버스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민주당이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그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네. 예. 아니 이게 민주당은 저는 오늘 이제 이거 안 합니다. 박봉기 의원도 어제 인터뷰 보니까 그 전당대회 이후에 그게 맞아요. 결정하자 이야기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도 안 돼요. 사실은 지금 하고 7월 전당대회 8월 17일인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본회의까지 열어가지고 방망이 두들긴다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자의적으로 안 하느냐, 타의적으로 못 하느냐의 구분인데 네.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가 지금 안 좋단 말이에요. 필리버스터 해제는 지금 조국 혁신당의 표결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마 지금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일부러 안 하는 것처럼 그 여론을 만들겠죠. 뭐 그런 게 좀 얘기가.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뭐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결부시켜갖고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국민의 그 권리가 연결된 부분인데 그렇죠. 네.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맞아요. 좀 이제 대통령이 수고하라 그랬으면은 수기를 해야 되는데 TF안 만들고 뭐 여기에 대한 별도의 뭐 공청회라거나 아니면은 그 뭐 의청도 제대로 안 열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기는 전혀 없는데 무조건 뭐 재헌절 이전하자, 네. 전당대회 이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죠. 그래갖고 좀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네. 좋겠다는 다들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지만 보안수사권과 보안수사 요구권은 쉽게 말해서 그건 겁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은 경찰이 수사한 걸 다시 경찰한테 수사하라고 하는 것뿐이고 보안수사권은 경찰이 수사한 걸 다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렇지. 지금 검찰이 못 수사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서류만 보고 송치 결정을 하라, 그러니까 기소 결정을 하라는 건데 그러면 검찰, 공소청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 기소율이 훅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범죄를 일으켜도 범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정말 논란과 이슈가 됐었던 여러 사건에서 봤을 때 특히 뭐 고유정 살인사건,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도 처음에 이 살인 사건이 이뤄지고 나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 뭐라고 고유정 씨가 얘기했냐면 날 성폭행하려고 그걸 방어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찔렀다라고 변명했대요. 근데 그걸 경찰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고유정 씨가 핸드폰을 통해서 뭘 검색했냐면 뼈 무게, 혈흔 처리하는 방법. 이런 걸로 이제 살인죄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이 돼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형량이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중형 35년을 받은 거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된다? 그냥 이제 우발적으로 찌른 것입니다라는 그 정도의 형량만 받게 되는 사회가 되는 거겠죠. 그게 과연 건강한 사회냐. 그러니까 정치인들만 수사하겠다라는 그 기준으로 보안수사권 폐지하겠다라는 그렇게 적용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로운지 안 이로운지 법적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유권자들한테 이로운지 안 이로운지를 두고 그 기준 삼아서 법안을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사건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2018년에 거제에서 이제 그 20대가 50대 여성을 때려서 죽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20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키가 180이 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사진 나온 거 보면은 한 80에서 90kg 정도 돼 보여요. 근데 그 맞아서 돌아가신 그 50대 후반인데 폐지 같은 거 주면서 살아가시는 네. 분이었거든요. 이분의 키가 132kg고요. 몸무게가 132cm고요. 몸무게가 31kg입니다. 그러면 대충 어떤 그냥 초등학생 몸인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엄청 많이 때려요. 그래가지고 그
피해 상황을 묘사하는 게 너무 끔찍할 정도로 했는데 예. 경찰이 술 취해서 저도 모르게 그랬다라는 그 진술만 믿고 상해치사로 넘깁니다. 그래갖고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해보고 이 사람이 휴대폰을 뒤져보니까 뭐 살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검찰이 이제 살인으로 형량해서 넘기는데 상해치사 형량이 보통 이제 맥시멈 가중 요소가 다 들어갈 경우 12년 정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가중 요소를 한두 개 정도 반영하면 8년 정도 나오고요. 가중 이제 뭐 심신미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경 요소 반영하면 4년 정도, 2년에 4년 이건 대법원 양형 기준인데요. 그러면은 가중 요소를 하나만 넣어서 8년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 지금 그 출소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2018년 사건이니까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명확하나합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거나 아니면은 경찰의 어쨌든 간에 일종의 데스킹을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데스크에서 기사를 고치잖아요. 보지. 네. 이게 보안 수사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건요. 기사 수정 요구권입니다. 데스크가 기사를 고치고 싶으면은 기자에게 수정 요구하라고 지시를 해요. 아, 저는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약간 그런 거라고 비교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뭐 사실 여부의 옳고 그름이나 이런 것들을 거르는 장치 없이 그렇게 끝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나중에 그냥 이럴 수는 있겠다. 표면적으로 범죄율은 좀 낮아지겠다.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은. 그렇죠? 그런데 범죄자는 판치겠지만은 범죄율은 떨어져서 기사가 그렇게 좀 기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범죄율은 낮아지면서도 이제 처벌률도 낮아지겠죠. 네. 범죄율도 처벌률도 내려 떨어지지만 범죄자는 그러니까 범죄는 증가하는데 그렇지. 처벌률은 낮아지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이번 장윤기 사건도 검사가 보안 수사 통해서 그 CCTV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화물차에 있는 블랙박스 확보하면서 이런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알려졌잖아요. 광산 경찰서에서 담합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사건을 부산지검이 다시 수사하겠습니다라고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보안 수사 요구권이 뭐냐? 광주 광산 경찰서에 다시 수사라고 요구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그거예요. 요구를 안 받아주면 그냥 안 받아줄 수 끝나는 있죠. 거야. 근데 이제 징계도 할 수 있고 교체도 할 수 있다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입증 책임의 난제라는 게 있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 수사 요구권을 거부하면 징계할 수 있다는 건데, 수사 모든 진행 상황의 실권을 경찰이 갖고 있는데 사실상 외부인인 검사가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처분 걸겠다. 우리는 분명히 피의자가 도망갔고 포렌식이 하도 시일이 걸리고 하니까 늦어진 건데 이걸 그냥 뭐 나만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난 가처분 걸겠습니다. 행정소송만 늘어날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뭐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 네. 뭐 피해자의 수사 참여권을 보장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피해자가 장윤기가 리얼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다. 언론에 알리면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 최강욱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 의원이. 근데 뭐 그렇게 하면 검은 유착이라고 예전에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다음에 그 피의자의 그 수사 정보, 피의 사실을 뭐 누출하면 안 된다라고 엄청 주장하셨던 그렇죠. 분이 언론에 알리면 된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들이 어디 있습니까? 언론에도 또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알리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피의사실 공표죠. 뭐. 아, 그러네요.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된 겁니까? 이제 기억상실주님이 보안수사권이 서민 국민을 위한다는 것을 우리 집 개도 아는데 왜 민주당 당원들은 반대할까? 당원들 어디 사람이냐라고 하시면서 슈퍼챗 주셨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혁신당과 합당을 했었어야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기의 실패를 자인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실패하죠. 본인이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되는 건데. 평택 의뢰도 후보 안 내는 게 맞아. 이거 본인이 공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왜 하지 못한 거를 왜 뒤늦게 와가지고 자신의 책임하에서 이뤄진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네.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아니 뭐 저는 계속해서 이제 전선을 계속 세게 긋고 있다. 네. 조국혁신당 합당도 사실은 찬성하는 사람도 아니면 약간 그 2월 당시에 약간 중립적이었던 사람도 네. 이번에 평택 선거 그리고 또
조국 전 대표의 리센느 이후에 같이 갈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요? 더 여론이 악화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합당 이슈를 띄우는 것 자체가 조국이야. 뭔가 큰 방향에서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를 요구하는 뭐 다른 여론 상관없고 민심 상관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뭐 강성 지지층들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정치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정치라는 뭔가 또 맥이 닿아 있는 게 네. 지금 대통령은 계속해서 포용 통합 외연 확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코어 지지층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자기 정치라고 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정치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요. 잘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전에 속보 떴던데 선호 투표제는 하기로 했는데 네. 청년 최고위원은 부결됐다고. 네. 그럼 정민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최고위원 최고위원.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일반 최고위원으로. 네. 어허. 그런데 이게 그 애초부터 청년 최고, 그러니까 5명 중에 하나를 몫을 빼는 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거 최고위원 그냥 파일을 안 늘리고. 가치를 떠나서 지금 구조상 어째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5명 뽑잖아요 선출로. 근데 여성 최고위원도 무조건 한목이 있습니다. 있어야죠. 그러면 4개고 여기 청년 최고위원 빠지면 3개예요. 3명만 해야 되는데 이게 각 후보군들 아니면 각 개파의 이 층에서 이거를 찬성할 수 있겠냐. 3자리인데 이거는 애초부터 뭔가 그 이해득실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했다. 근데 가능한 이야기로는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로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이 2 몫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로 선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 같은 경우에도 지명직 최고. 뭐 당대표 쪽에서는 반대하겠죠. 아니 내 몫에 2개를 왜 하나를 나눠준다고? 뭐 근데 어쨌든 근데 청년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뭔가 제도적으로 조금 제도 보완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 거치면서.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이성윤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사퇴한다라고 네, 맞아요. 얘기를 했던데, 근데 원래 최고위원들은 기계적으로도 중립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를 엄청 막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고 엄청 지지를 하고 노골적으로. 그 다음에 그 김민석 전 총리 저격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거 문제 안 되나요?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전준희가 지금도 막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다 잘못된 게 전준희가 뭐 하는 데냐, 전당대가 뭐 하는 거냐, 당원 당규 바꾸는 그 대회입니다. 기구예요. 그게. 예. 그 전당대회 때 당원 바꾸는 거잖아요. 당규도 바꾸고 당의 노선도 바꾸고 큰 당의 헌법도 바꾸는 그 시기에 당원 당규가 잘못됐다, 못 고친다. 이거 자체가 저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뭐 그와 맞물려 가지고 당의 최고위원이 전준위에서 결정한 거를 계속 부정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룰에 관한 거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공정성 시비에 조금 휘말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성윤은 지금 최고위원직 물러났더라고요. 뭐 그거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도 더 선호 투표제 통과에 반발해가지고 직을 던지는 그런 제스처였던 것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취지의 최고위원 그 이후로 사퇴가 아니라 사퇴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호 투표를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사퇴하는 게 아니라 이거 통과시키니까 난 그냥 이거 못 해 먹겠습니다라고 사퇴한 거라고요. 네, 선호 그렇더라고요. 투표제 용납 못한다는 워딩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고위원직을 이성윤 최고가 사퇴를 했다. 청년 최고위는 왜 이거는 찬성이 부결이 된 건지 좀 궁금해하기도 하네요. 지금 배변 봉특범님이 청년들 목소리 그리고 민철이 마음에 활기는 돌았겠노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청년 최고위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부결됐을까? 아까 제가 금방 설명드렸듯이 이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어서 그렇지. 그렇다. 그 짧은 시간 내에 하기가 너무 하기 어려웠다. 어렵다.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네요. 여소영 대변인 지금 가셔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 이제 30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커피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저 있습니다. 예, 한 분 정해놨어요. 누구냐면 L22159님. 진정성 없는 사과 이기인 목 타겠지. 애써 웃으며 물타기. 개준석당 아웃이다 개혐. 전 그런 걸 읽어야 이분한테 되겠어?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해도 본인 편이 되지 못한다는 걸 원래 알면서도 이 그러겠어. 안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정치. 그래서 이 리 1호군님한테
커피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기인 총장한테 좀 힘이 되는 얘기. 요새 힘 없는데 힘이 되는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노는 커피 나의 드린답니다. 예, 김도현 기자님, 여성 대변인님 누구에게 드릴까요? TING GO118님이 최민희 이 기자 김도영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깁니다. 제가 이겨요. 질 수가 없어요. 아, 좋아요. 자, 커피 쏘겠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은 아래 정보 메일로 보내주세요. 확인하고 보내드릴게요. 자, 여선웅. 저도 그냥 그러면 저는 그냥 웃기지 마 D5W님 대인 이기인. 네, 이분한테. 아, 이기인 총장 화이팅하네요. 예. 결국 그 댓글을 읽은 제가 대인이 되었다. 그러네요. 저희가 오늘 멤버십 증가가 16명 업그레이드 해주신 분이 또 두 분 계셨죠. 아, 감사합니다. 현재 총 244명인데 요거를 1000명 목표로 한번 세워봐도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3개월 이내에 될 것 같아요. 네, 한 해야죠. 2달 정도 안에 1000명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미 한 방송의 240명 존폐와도 이상. 연결되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할 거야. 반드시 모아야 된다. 예.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이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10시 20분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이 멤버 다음 주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 리멤버, 감사합니다. 리멤버. 안녕. 이 멤버 고맙습니다. 리멤버.